이제 혹시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이따 끝나고도 이제 질의할 시간 있으니까요. 짧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원래는 한의원인데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한의원 하면 사실 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통 아스퍼거 증후군 하면 뭐 발달센터라든지 정신과 뭐 이런 어떤 이런 쪽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조금은 이렇게 와닿는데 한의원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이제 멀죠. 이제 한의원하고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 한의학이 과연 아스퍼거 뭐 조선시대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없었겠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ADHD랑 진단을 헷갈릴 정도로 정신과에서도 헷갈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에는 더 헷갈렸었겠죠.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신과에서도 잘 몰랐었을 텐데 이제 조선시대엔 당연히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환명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유사한 증상들을 패턴으로 이제 동일보감의 어떤 그러한 증상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었고 뭐 비슷한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발달장애나 정신불면증에 대한 간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증상과 처방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조선시대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더 기원전 뭐 3세기정으로 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 한의학 서적에도 관련된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 있고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패턴이 뭔지 그 패턴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이제 저희는 2000년 전 된 그런 한의학 서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뇌과학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양쪽의 아주 최신과 아주 오래된 책들을 통해서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해주고 그걸 어떻게 개입을 해줄지는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계속 치료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일정 부분 치료적인 어떤 일정 부분의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실제로 어떤 부모님들께서도 또는 다른 치료 기관에서도 또 다른 한의사 한의원 원장님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이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지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저도 이제 심리학 관련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고 한의사지만 뭐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 못지않게 훨씬 또는 치료사 선생님들 못지않게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 한의학 이것만 해야 되고 이 치료만 해야 되고 이 다른 치료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할 때는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실제로 치료도 어렵고요. 그리고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언어치료, 노래치료, 운동치료, 사회성 프로그램 필요하면 약물 이런 딱 정해진 어떤 세팅에 의해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저도 이게 아주 천천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는 건지 그냥 때가 돼서 나아지는 건지 참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시고 성인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 많이 좌절된 상태로 이미 뭐 큰 기대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사실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강연회를 시작을 하면은요. 먼저는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기 이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7년 전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치료했을 때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박증을 한 10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보려고 하면 책 내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말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서 그 대학 생활 동안 아주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이 강박증이 나야 뭐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강박증에서 낫질 않으니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저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편안한데 계속 강박증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쯤이 됐는데 우연찮게 났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전반에도 책을 볼 수가 없었고 간신히 성경책만 몇 장 읽으면 더 이상 머리에 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10년간의 어떤 강박증이나 어려움을 겪었고 왜 내가 이런 힘든 경험들을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앞날이 참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책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떤 이쪽 분야에서 내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를 치료하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
열심히 유명한 한의원들도 막 차 찾아다니고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될 거라고 해서 또 안 되고. 그냥 유명한 한의원들 많이 다 돌아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역시 환자의 입장에서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배우기도 배웠습니다. 왜 거기서 하는 원리가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왜 나한테는 안 될까? 거기서 보는 관점과 안 된 이유를 계속 분석을 하고 여기도 저기도 막 돌아다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찾아가면서 상담도 받고 열심히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가정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숱하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안 되는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지 않게 해주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역으로 이제 찾아가는 식으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불면증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여자 아내분이 이제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우울증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울증 약을 먹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대한 감각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러다가 분명히 한두 달 안에 난 사고 날 것 같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약으로 화를 한번 좀 내려주는 약을 써볼 테니까 한번 먹고 친구 일주일에 2번씩 맞아보십시오.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쯤 치료하니까 증상이 좀 호전이 되기 시작하고 3개월쯤 치료가 돼서 이제 우울증 약을 다 버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따님이 생리통이 있다고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봤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밝아지셔가지고 얼굴 아주 환해져서 오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약 끊고 좋아져서 이제 굳이 치료가 없어서 치료를 종료했는데 6개월은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혹시 그 뒤로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냐? 남편이 혹시 회심하셨냐? 이런 물음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똑같다. 상황은 특별히 바뀐 게 없지만 내가 편해졌다. 특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운동하면서 많이 더 건강해졌다. 다만 이제 딸이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한약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재발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한약 치료도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해줄 수 있구나. 물론 환경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울증이나 학습장애, 주의력장애, ADHD 틱장애 아이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약을 치료를 했는데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고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뭐 한약, 비한의학적인, 서양의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놀이치료건, 심리치료건, 운동치료건, 감각통합치료건, 몸에 대한 치료건, 모든 치료를 다 배워요. 왜냐면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 치료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여기까지 되는구나, 이거는 여기까지 안 되는구나를 계속 저희가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해보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를 처음 한 건 아니고 ADHD, 우울증, 난독증 아이들을 치료를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봤는데 애가 완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집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뭔가 말하는 게 조금 뭔가 아쉽고요. 너 점심 먹었니? 얘기했더니 점심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나 오늘 집에 가서 게임할 거야. 그래? 너 무슨 게임 할 거니? 나 오늘 아까 친구랑 싸웠어. 뭔가 대화가 지금 뭔가 이게 왜 이럴까 이 친구는 희한했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이게 언어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순수하게 언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한 3, 4개월 정도 치료를 하니까 언어적인 부분들은 급격하게 확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졌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오늘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오늘 점심은 오늘 친구들하고 또 얘기해도 딴 데로 가버리거든. 분명히 말은 많이 늘고 말은 분량이 길어지고 이랬는데도 역시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 친구는 분명히 그동안 봤던 어떤 난독증이나 읽기장애나 ADHD랑은 조금 다른 뭔가 다른데 뭔지 모르겠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희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구나. 뭔가 사회적인 소통에 있어 질적인 어떤 결함이 있구나.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구나.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 시점에 이 아이가 갑자기 불안에 떨면서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놀랐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던 아이가 근데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보였습니다. 뭔가 소통이 조금 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시점에 갑자기 불안해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유 없이 아무 때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치료를 받고 왜 이렇게 될까요? 저희도 처음이라 잘 모르죠. 모르는데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한번 지켜보시고 불안장애를 해소해주는 한약을 한번 드려볼 테니 먹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2달 정도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유 없이 불안에 떨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금 이제 올라왔었던 거죠.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올라온 건데, 그리고 나서 2달이 흘렀습니다. 2달 동안 저희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배는 항상 부들부들 떨고, 치료를 해줘도 계속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러다 정말 애가 혹시라도 이상하게 지면 이거 치료자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달쯤 됐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불안해했던 증상이 확 없어지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먹었니? 물어봤더니, 오늘 점심에 이제 뭘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 불안이 확 왔다가, 불안이 확 가시더니 애가 뭔가 대화가 그 상호 막혀있던 뭔가 벽이 다른 아니지만 30% 정도가 휙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이게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궤도가 아니라 굉장한 뭔가가 뒤집어지고 나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서 뭔가 소통이 뭔가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혼자 있었고 그 그룹을 전혀 이제 그 그룹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나머지 그룹 아이들은 다 같이 있었지만 이 혼자 동떨어져 지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가 한 몇 번에 3번 정도는 그룹에 꼈다가 7번 안 꼈다가 3번은 꼈다가 안 꼈다가 그랬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이 아이가 또 불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은 또 불안하고 애가 이유 없이 막 화장실에서도 막 손발을 막 떨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또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좋아졌던 경험이 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 달 정도 아이가 불안해 떨더니 한 달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30%만 어울렸었는데 이제는 50% 어울리고 또 50% 혼자 있는 겁니다. 또 20%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뭘까? 또 왜 또 이렇게 좋아지는가?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는 어울리고 30%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랑 질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아주 공감해주고 아주 질적으로 아주 향상되지 않았지만 다만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처럼 아주 동떨어지신 진짜 아주 3차원적인 세계에 노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저희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머님한테. 그 아이가 어머님께서 저희가 전화 주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셨겠죠. 저희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치료가 끝났을 때 역시 더 좋아질 것이냐, 그대로일 것이냐, 후퇴를 할 것이냐. 지금 전화를 해보면 여태까지 후퇴를 한 적은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좋아졌다, 그때보다. 치료가 끝나고 조금 더 좋아졌는데 아직도 약간은 사회성이 조금 서투르긴 서투르다. 하지만 아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70% 좋아졌을 때 아이가 2년이 지났더니 조금씩은 더 좋아졌지만 뭔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요. 배터리가 약간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대를 졸업했지만 특수교육대학원하고 상담대학원을 이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습 클리닉에 대해서, 학습 상담에 대해서, 진로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FT, NLP, 시간선, 최면만 빼고 그 관련된 공부들을 이제 또 계속했습니다. 역시 그걸로도 안 돼서 이제 몸을 바꾸는 치료를 또 배웠습니다. 정골요법이라고 이제 외국에 이제 오스테오파시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의사 말고 몸을 다루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골요법, 그래서 두개정골요법이라든지 내장기라든지 근골격계를 치료해주는 치료를 또 배웠었고요. 그리고 임상심리사 교육도 이제 같이 공부를 계속 꾸준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진단된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 이제 시작은 한의사였지만 배운 거는 사실 단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뉴로피드백 치료를 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지만 뉴로피드백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뉴로피드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뿐만 아니라 뉴로피드백을 치료하는 큰 대학병원이나 뉴로피드백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도 뉴로피드백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하루 정도 교육받습니다. 많으면 이틀. 이거 교육받고 뉴로피드백을 치료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뉴로피드백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를 교육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뉴로피드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틀 딱 교육받고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 아시는 그런 대학병원에 쓰는 뉴로피드백 교육은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로피드백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수준에서 뉴로피드백이 운영이